1894년 11월 8일 우금체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싸늘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 우금치에는 이전만큼 춥지 않았을 것이다. 동학군, 즉 농민들의 거친 호흡과 피 범벅이 되는 뜨거운 땀방울을 예견하고 있었으니까. 한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우금치 전투. 어쩌면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독일에서 현대전을 배운 일본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웠던 조선 강군 앞에서 동학군은 솔개 앞에 병아리 떼와 같았을지도 모른다. 신식 서양 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일본 조력군 앞에서 죽창이라는 농기구가 무기의 전부였던 농민들은 사격장의 표적지와 같은 신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조선 강군의 어느 지시자의 보고에 따르면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피가 강을 이루었어도 농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했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한다. 얼마나 그 모습이 장엄했고 무서웠는지 그 지휘자는 그들이 악기와 같았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동료의 시체를 밟고 피해 강을 건너 전진하는 그 농민들. 더 이상 그들은 무지렁이들이 아니었다. 사륙을 원하지 않는 농민 지도부가 후퇴를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날 우금치에서 살아 돌아갈 농민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순하긴 순한 이 농민들을 무엇이 이들을 전사로 만들었었던 것일까? 동학의 가르침이 이들을 자유인으로 각성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인내천,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늘처럼 존귀하고 자유롭다는 가르침이다. 누가 그들의 존엄과 자유를 꺾을 수 있었단 말인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자각한 사람들을 그 누가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인으로 죽일지언정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바로 그들을 차가운 그 우금치에 한여름을 느낄 정도의 뜨거운 온기를 느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우금치의 이 뜨거운 열정, 우리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뜨거운 이상을 마음에 새기며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굳히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간신히 아주 간신히 가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간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으려고 할 때, 오직 그럴 때만 존재할 수 있는 법이다. 간접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 민주주의는 제도로서 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민주주의라는 형식 내부에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없다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다. 순수 이성 비판을 말한 칸트의 내용을 빌려서 말해보자고 한다. 사회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집과는 맹목적이라고 칸트가 말했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없는 간접 민주주의는 공허하고 간접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은 맹목적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제도로서 간접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금치로 상징되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치를 떠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을 일종의 거수기로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교체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딸, 남다른 유심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가슴에 품고 있다라면 우리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입에 똥이 들어와도 그른 것이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듯 유신헌법 전문 제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글귀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헌법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핵심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라는 구절에 있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없는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제스처 만취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가 그리도 강조했던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체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박정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명령? 강요했다. 오직 너희들을 내가 대표할 테니 주권을 통해서만 행사를 해라. 극단적으로 말해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닥치고 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족같은 직접 민주주의 적 행동은 언감생심의 말이라는 것이다. 주권은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만큼 민주주의 이념은 그 뿌리에서부터 흐르는 많은 수많은 이토록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박정희에게는 깨알 같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대표자를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유신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었단 말인가. 영구 집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이 의장이 되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법과 함께 발족식을 하여 이런 이유에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체육관 선거로 치러서 영원히 권력 행사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선보였다. 이제 유신헌법 철회된 지금 현실로 돌아가 보자. 비록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유신헌법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 있는가? 정당 정치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이 후보자들의 거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들을 통해 여러 법률, 우리의 미래마저도 좌지우지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념으로서의 유신헌법은 사라졌지만 현실로서의 유신헌법은 여전히 엄격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닐지도 모른다. 유신헌법에서의 단순한 해방으로 보여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안으로 해방된 것은 아닐지, 다시 말해 밖으로는 유신헌법을 폐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는 독재자의 칙령의 딸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전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기보다는 간접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목매이고 있다.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당당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주권보다는 훌륭한 대통령이나 좋은 국회의원 등 대표자를 기다리느라 목을 빼고 있다. 유신헌법으로 상징되는 독재자가 사라지고 이제 민주주의의 사회가 도래한 것일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내면에는 민중에는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독재자의 명령이 철저히 폐기되고 그 자리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호한 정치적 판단이 들어서야 했다. 그러니 아직도 유신 독재로 우리에게 진행형인 사건일지도 모른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정권 등 웃긴다.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독재자의 명령과 민주주의 열망의 시위와 양립 불가능한 전쟁 말이다. 내면의 독재자의 명령에 우울해질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를 대표자로 영접하려는 태도를 취하려는 것 아닐까? 반대로 민주주의 열망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온갖 반민주적인 자태의 항의와 거리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아가게 된다. 유신독재 핵심은 국민은 대표자의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구절에 고스란히 실려있다. 이를 통해 박정희는 직전민주주의 정신을 교사하려 했던 것이다. 유신 독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라. 박정희 후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유신 헌법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록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피드권자들은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헌법 전문의 명령을 지키거나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혹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하위 형식의 법률이 직접민주주의 정신의 방해물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을 지치도록 만들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하위 법률들은 헌법 전문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혹은 도달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다. 정말 쫀쫀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농간하고 고스란히 우리들은 속고 있는 셈이다. 직접민주주의 정신이 없다면 혹은 직접민주주의 정신의 실현할 제도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신 헌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대통령, 여당 그리고 야당마저도 유신 장당이라고 규정하도록 하자. 말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한 행동으로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통해서만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소중한 주권을 대표할 대표자에게 주어서 넘기려고 한다라는 것이다. 대표자나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대표자나 지도자는 그저 지적민주주의의 정신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표자를 뽑는 것도 우리의 주권이고 임기 중에는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을 우리의 주권을 이용해서 리콜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대표자에 의해서만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꼴이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모든 내적, 외적 압력에 이념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금치에서부터 불타올랐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집요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전문의 숭고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우금치에서 당당히 쓰러져 갔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시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이 민주주의를 감당할 지혜와 용기가 있는지를 지금 우금치를 넘나드는 겨울바람은 과거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말한다. 뜨거운 가슴으로 분발할 때다. 예, 중간에 중약을 좀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읽고 싶었어요, 한번. 제가 좋아하는 글이고,
읽고 싶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고 우린 이러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철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일부 인용했고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쓰신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덧붙여서 저의 경험과 함께 써봤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연임 건도 그렇고 정성호 의원님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추대. 이게 문제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장단점과 왜 연임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좋아하는 글이라고 하면서 읽어드렸는데요. 결론이 좀 이따가 내려드릴게요. 씁쓸했어요. 참 씁쓸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일도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하면서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를 내지 않아요. 여성들을 상대를 많이 합니다. 남성들도 상대를 하죠. 저는 마우스 네트워킹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고안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제가 과거에는 이제 한참 거만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했더니 그때 당시의 꿈은 임대업이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은 임대업밖에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당하면 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당하면 안 되지 않는 것도 임대업도 그 세를 준 사람이 일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나하고 안 맞다. 패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저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채널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몰랐는데, 갑자기 피곤해. 방금 소리 들으셨죠? 뻑 소리?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제가 이제 중3 때 별명이, 제가 중3 때 이제 삼국지를 읽었어요. 책을 그 전에 읽지를 않았어요. 읽게 된 경위는 제 별명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와룡 선생이었대요. 와룡 이선생. 제 성이 이가거든요. 나 와룡이 뭔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룡에 대해서 알고. 제갈공명이 와룡이었더만요. 내가 제갈공명? 난 제갈공명이 아닌데.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우술을 잘 쓴다는 거죠. 제가 자랑도 아닌데요. 저 지금 바둑을 하나도 둘 줄 몰라요. 제가 정서불안, 제가 이제 마네, 집에서 엄마가 마네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마네야. 저희 엄마는 욕도 칭찬같이 잘하세요. 아이고 이 잘 되려나. 아이고 잘 되려나. 화가 나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이고 따님이시여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시면서 저보고 만회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앞전에 영상 보면 그 말이 있는데 기억하실 분 있고 못하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산만회예요. 산자 빼고 만회. 만회의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싫으면 억지로 다니기 싫은 이제 기원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기원 아시죠? 기원. 바둑. 정서불안에 좋다고 산만하고. 그런데 좋다면서요.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지금도 다소 산만해요. 정서불안이 아니라 급해요, 급해. 이게 뭐가 빨리빨리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단기 코스 다닌 거죠, 단기 코스. 한 3년 다녔죠, 3년. 지금 둘 줄 몰라요, 하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요. 기원에서 원장님이 아마추어 바둑기사단 대회에 나가보라. 추천을 받았대요. 나는 몰랐지.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몇 번을 받았대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 좀 해주든가. 얘는 그럴 목적이 아니라 정서불안, 산만 이런 걸 잡아왔다. 얘가 그런 걸 하냐. 우리 집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어머 얘가 오목 두는 것 같은데 무슨. 네, 저는 이제 선생님 덕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이 좀 많았었던 걸로 제 생각에는 기억을 해요. 다 하느님 뜻이죠. 제 믿는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투자 같은 거 잘 못해요. 돈도 없고. 투자할 돈 좀 있었으면. 아 이제 3,000% 또 샜다. 근데요.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이제 나름 마케팅을 하잖아요. 마우스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광고 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말을 할게요. 저는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광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라기보다는요. 에이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자랑인데 의사를 가르치는 간호사예요. 한마디로. 의사를 가르치는 간호사. 그렇다 보니 가장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100명이 말한다고 생각을 한다. 구독자의 수는 정치 채널에서는 상관이 없다. 뭐 다른 브이로그나 뭐 이런 거는 예입니다. 정치 채널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채널은요. 구독자 수 상관없어요. 환자 중에서도 고객님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머리 환자를 잘 봅니다, 저는.